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과 경북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순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7월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훌쩍 넘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안동 14도, 포항 2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특히 낮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은 30도, 포항은 31도까지 치솟아 덥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로 볕이 뜨겁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모레부터는 평년을 조금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고요. 동풍이 유입되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시경관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여러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쟁적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벌였는데요. 최근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도 단순히 지저분한 간판을 정비한다는 개념을 넘어 거리에 개성을 입히고 철학까지 담아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예전에는 잘 보여야 좋은 간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선호했습니다. 건물 사이로 간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간판 사이로 건물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 초기에는 너무 크고 툭 튀어나온 간판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반영된 곳이 바로 10년 전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한 포항 송라면 보경사 상가입니다.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글자체, 통일감은 있지만 눈길이 가지는 않습니다. 간판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줘서 좋긴 좋아요. 좋은데 너무 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지를 못해요. 간판이 적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후 진행된 간판 정비 사업은 거리의 특성에 맞게 가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철학이 반영된 곳이 포항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인데요. 양철로 만든 기존 간판 옆에 비슷한 느낌의 돌출 간판을 설치하거나 기존 간판의 느낌은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을 반영하는 쪽으로 간판을 개선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간판도 너무 예쁘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진짜 추천드려요. 가장 최근에 간판 정비 사업을 실시한 포항 해도동의 경우 간판에 기능을 더했습니다. 중년층이 주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시인성을 높이고 간판 아래쪽에 조명을 넣어 거리를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거리가 일괄적으로 이제 전부 다 깨끗한 거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시간이 세팅된 시간에 간판이 자동 온되고. 화려하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간판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길과 잘 어우러진 옛날 간판들은 그 자체로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동빈항에서 만난 40년 넘은 간판. 고풍스러운 건물과 잘 어울리는 이런 간판은 개선하기보다는 잘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나 시가 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 충분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또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개성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간판 디자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공서가 간판 디자인을 주도하고 똑같은 배경에다 가게의 이름만 바꿔 간판을 달아주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판이 무조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보단 개성을 더 중시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공서는 거들 뿐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될 전망입니다.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재해 피해 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조례가 시행되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경북은 지난 10년간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으로 지난해의 경우 냉해와 태풍 등으로 3만 1,78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데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발하기 위해 대구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4월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 방송 이후 홍 시장의 지시로 이뤄진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취재 방해 자체가 지금 법원의 판결이었으면 위법 부당한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좀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 취임 이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언론 이슈, 언론 통제, 언론 타정이, 언론 탄압들에 대해서 좀 더 이상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대구 MBC가 낸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홍 시장의 지시로 대구시 공무원과 산하 기관까지 대구 MBC에 대해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런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 이후에도 시청 기자실의 출입 제한과 답변 거부를 통한 취재 방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이 법원의 판단에도 취재 거부 지시를 부인하고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외교부는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 경주와 제주, 인천 등 3개 후보 도시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현장 실사에 이어 외교부는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 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등 4가지 평가 기준을 평가해 다음 달 중순 개최 도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16,000개 규모의 숙박 인프라와 반경 3km 이내에 밀집한 회의장,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안동 햄프특구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마 관련 규제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이 대마 합법화에 나섰고 세계적인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던 일본은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하면서도 나머지 대마 규제는 강화하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국내 대마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보도에 김경철 기자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농업법을 개정해 환각성이 적은 대마를 햄프, 환각성이 많은 대마를 마리화나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저환각 대마인 햄프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마리화나까지 포함한 모든 대마를 합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단순히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며 헤로인, LSD와 함께 1급 약물에 속해 있는 대마를 타이레놀 수준의 3급 약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독일도 마약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마리화나를 포함한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대마 사용을 양성화해 암시장의 부작용을 없애면서 동시에 환자들의 치료 목적 사용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2년 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규제 방향을 다시 틀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세타 타위신 총리는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마를 향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합법화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하드 드럭을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관문이죠. 마약으로 진입하는 관문. 대마 규제를 놓고 국가별 입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의료용 대마만큼은 합법화한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 무려 75년 만에 대마 관련법을 대폭 개정한 일본. 대마 단속법에서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름까지 바꾸며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소아 뇌전증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일본 내 의료용 대마 재배와 이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患者さんに対して有効性と安全性が認められる大麻由来医薬品は医師が患者に処方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法改正が必要になる。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대신 나머지 대마 규제는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 법엔 대마 소지죄만 있고 처벌도 약했지만 개정법엔 대마 사용죄를 신설하고 처벌도 징역 7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마 정책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의료용, 기호용 대마의 구분 없이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을 모두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동 햄프 규제 자유특구에서 유명 제약회사 등이 참여해 의료용 대마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선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특구 시한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안동시는 국회 법 개정 여부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마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진행 중인 만큼 다음 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국내 마약류 관리 체계 변화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산지 쌀값이 19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쌀값 안정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에 18만 9,488원으로 지난해 가을 수확기 이후 처음으로 19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농업계는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협 재고분 15만 톤 이상을 추가로 매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구FC가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는 시즌 첫 연승에도 성공했는데요.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FC의 세 가지 원동력을 서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구FC의 상승세 바탕에는 새 사령탑 박창현 감독이 있습니다. 지난 12라운드 결승골 포함 한 골 도움 2개를 기록한 세징야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시즌 홈 첫 승을 거둔 뒤 박창현 감독은 담대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2라운드 첫 경기잖아요. 이제 2라운드에 우리가 또 1등을 못하라는 법은 없고 또 최선을 다하면 좋은 포지션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어진 13라운드는 상대팀 서울 링가드의 선발 출전으로 더 눈길을 끌었던 서울 원정. 하지만 이날 경기의 주인공은 대구FC의 젊은 공격진이었습니다. 만들어진 장면으로 상대의 자책골로 선취골. 거기에 후반 23분 박용희가 추가골을 성공시키며 팀의 시즌 첫 2연승을 이뤄냅니다. 그 전에 재현이 형이 저에게 좋은 패스를 해줬는데 이게 슈팅이 무조건 슈팅 때리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 맞아서 너무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영준이 형이 너무 열심히 압박해줘가지고 그게 운 좋게 저한테 떨어진 것 같아요. 벌써 3골째를 기록한 박용희와 공격진의 활력을 더하는 정재상. K리그1 무대 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김영준. 젊어진 선수들과 함께 기존 공격의 핵심 세징야와 에드가의 든든함이 조화를 이루며 상승세는 더 뚜렷해집니다. 젊은 선수들과 새 감독이 만든 팀의 새로움. 거기에 여전한 기량을 선보이는 세징야와 에드가까지 건재한 대구FC. 중위권 도약을 향한 대구의 반격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제5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경북에서는 도내 195개 초중학교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경북 선수단은 육상과 소프트 테니스, 수영, 양궁 등에서 금메달 40개를 비롯해 모두 128개의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소년체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전라남도에서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어제 동해면에서 도시 침수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형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주민들을 면민복지회관으로 대피시키고 실종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했으며 해병대 1사단도 군장비를 동원해 시민 구조를 지원했습니다. 시는 태풍 흰남노 내습과 같은 극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통합 대응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은 상반기 농어민수당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 원이며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지역화폐인 영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2022년부터 12월 31일부터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농업 경영정보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7월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훌쩍 넘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 14도, 포항은 20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특히 낮에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안동은 30도, 포항은 31도까지 치솟아 매우 덥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로 볕이 뜨겁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모레부터는 평년을 조금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고요. 동풍이 유입되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김천은 16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32도, 김천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14도, 문경은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문경도 30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높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31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